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은 약 18포인트 상승한 2991포인트고요. 거래량은 5억 2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요. 개인이 1,4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100 매수, 기관이 8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100 매도, 투신사가 620 매수, 연기금이 700 매도, 사모펀드가 600 매수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이 2.35%, 건설업종이 2.3% 상승했고요. 음식료가 모처럼 또 일정한 7%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름세 보였는데요. 의약품하고 종이목재 그리고 비금속 소폭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 보여줬고요. 1,100원, 3,00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요, 뭐가 또 올랐나요? 현대차가 1,000원 올랐고 기아차는 600원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7% 올랐고요. 모비스, 현대모비스가 4,000원, 1.67% 올랐군요. 마음에 듭니다. LG전자가 1,500원, 1.21% 올랐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네요. HMM도 소폭 반등했나요? 27,850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6%, 4,500원, 17,700원, 17만 7천원인가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있나요? 현대건설이 4.7%, 2,300원, 5만원 회복했군요. 좋아 보입니다. 현대제철도 2%인데 900원 상승, 42,000원입니까? 이거 언제 60만원 됩니까? 서둘러 올라가야 될 텐데요.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는요,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0개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 거래소 시장에 1,000개 있고, 저기 코스닥에 1,000개, 총 2,000개가 있는데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요 100개 중에서 여러분 고르시면 됩니다. 괜히 개별 종목들, 작전주, 현혹되지 마시고요. 미끼 상품들이니까요.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니까 가수는 없었군요. 오늘 거래량 순수 거래량 이렇게 보여집니다. 5억 3천만 주였나요? 특이 종목들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00만 주 괜찮아 보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LG디스플레이 500원, 550원 상승한 600만 주 좋아 보입니다. 뒷북치는 증권주 의미가 없고요. SK하이닉스 500만 주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면 3,000원 상승한 12만 1,500원. 가장 고생 많이 했던 SK하이닉스가 반등할 때는 전체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반등도 있고요. 아마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량을 좀 털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HMM도 보이고 있고요. 증권주는 좀 12월 달이죠. 안 갖고 있는 게 좋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한항공 300원 상승했군요. 29,450원 보여줬고요. 기아차는 하락했고요. 이 정도 볼까요? 카카오도 약보합세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뭘 볼까요? 해외 차트 볼 차례죠? 원달러 환율이군요. 오늘은 장중 한때 1184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끝나기는 3.5원 하락한 1179원으로 하락했습니다. 1800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마 내려오면 1600원대까지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져요. 네, 요 사이에서 올 연말까지는 요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1200원은 심리적인 저항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크게 올랐죠? 크게 올랐다가 막판에 소폭 물량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뭐 다우존스 자다가 한 번씩 보고 자다 한 번씩 보고 했는데 올라가는 모양새 보고 나서 좀 안심을 좀 했습니다. 아, 오늘 주식시장 괜찮겠구나. 미국 시장이 좋으니 우리 시장 투자 심리는 많이 회복되겠구나. 연기금이 어저께 좀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팔려고 건수를 기를 누르고 있을 텐데 기를 놓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어쨌건 긴 장대 양선 좋아 보입니다. 21선 언저리에서 또 옆으로 횡보하겠죠? 이번 주까지는 아마 좀 출렁출렁 하면서 물량 받을 수는 있겠어요. 21선 돌파를 위한 21선 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번 주. 나스닥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어저께 0.93% 거의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어요. 지표들 보게 되면 MAC라든가 소나가 지금 하향 매도 신호 보여주고 있죠. 조정이란 얘기예요. 지금 조정받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아마 좀 쉬어가는 국면일 것 같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납회를 한 열흘 놔두고는 이제 배당 투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눈치 보기 들어가겠죠. 누가 먼저 배당 투자 시작하느냐, 그 눈치 보는 거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그 스피드 스케이팅 보니까 매스 스타트 이번에 보니까 그 정재원하고 이성훈이 보니까 눈치 보다가 메달을 따지 못했더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누가 먼저 배당 투자를 들어가느냐, 아마 서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끼리 눈치 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괜찮을 거예요. 일본 니케이입니다. 오늘은 뭐 크게 올랐죠? 1.89%. 그동안 뭐 낙폭에 따른 또 자율반등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겠죠. 뭐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그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 코로나 변이로 인해 가지고 급락했었는데요. 코로나 변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썩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감기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심한 거 아니겠니? 뭐 독감 정도 아니겠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중증은 없고 경증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상해 종합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상해 종합인데요. 오늘 0.16입니까? 오늘 많이 흔들렸죠? 무너지다가 올라갔다가 소폭 꺾였는데요. 얘네들 아침 출발은 좋았죠? 출발 좋았다가 쭉 밀렸다가 이제 좀, 네. 그래서 플러스 나면서 끝났는데요. 위험한 나라죠? 오른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헝거 그룹도 이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요. 헝거는 그냥 저기 상하이 문제이지 전체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홍콩 항생 낙폭 과다에 따른 잘 반등 좀 나타날까요? 나타나야 되겠죠? 26,000까지는 올라오겠죠? 올라올 거로 기대해 봅니다. 대만입니다. 대만도 오늘 0.6% 우리 한국이랑 유사하게 올랐어요. 얘들 10월 초부터 11월 중반까지 뭐 전형적인 연말 장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 나왔는데요. 대만은 나왔어요. 우리들이 한번 상승세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요 올라갈 때 우린 쭉 빠졌잖아요. 쭉 빠질 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시황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연말 장세 있다고 그랬는데 너 시황 있다고 할 거야? 하면서 많이 좀 떠나신 분 같은데 제가 연기금이 그렇게 그럴 줄 몰랐습니다. 어쨌건 대만은 모양 좋고요. 일시적인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긴 장대 음선 다음에 얼레가 발생했었죠. 얼레 발생 후에 양선이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샛별령이 출현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샛별령. 이거는 이제 슈팅스타, 유성령, 별똥별 발생하고 쭉 빠지는 패턴. 이건 샛별령이 발생해서 올라가는 패턴.
뭐 이번 주 조금 뭐 직전 고점 완질해서 조정은 받겠으나 아마도 대만은 그 18,000 상향 돌파해서요. 다음 주부터 배당 투자 그리고 연초 장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 대만 증시가요, 지금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비정상이죠. 연기금이 문제입니다. 네, 연기금이. 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1.39% 올라가지고요. 그저께 긴 장대 음선, 지난 주말이죠. 어제 오르면서 끝났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그 독일이요, 1.8% 오르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고 있어요. 15,660, 15,660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오, 280포인트. 여기 지금 660이니까 거의 15,700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갭을 지금 메꿔주면서 현재까지 여기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요. 15,700. 오늘 저녁에 갭을 메꿀 걸로 보여집니다. 연말장세 한 달 반 가까이 올라갔다가 한 열흘 만에 빠졌는데요. 쉽게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0.2% 계속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군 1.1% 오름세가 커지고 있어요. 독일도 오름세 계속 커지고 있고요. 15,700원짜리까지 일단 갈 걸로 보여집니다. 뭐 괜찮아요. 이제 12월 말 납해 납두고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좋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좋았고요. 유럽 증시까지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은요, 저 연기금만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요. 3월 말까지 계속 기회만 있으면 장난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황을 뭐 경험적인 시황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 연기금 연말 장세에 있을 거를 연기금이 좀 고춧가루 껴가지고 제가 좀 자신이 많이 잃었어요. 아침에 연기금이요, 초반에 오늘입니다. 분봉 차트입니다. 아침에 200억을 팔았어요. 게다가 장중 내내 팔았죠. 장중 내내 팔면서 700억까지 팔았습니다. 그럼 오늘 왜 올라갔느냐? 이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였었는데요. 12시까지인가 마이너스였었는데요. 이때부터 쭉 매수세 보이면서 외국인이 2천억 매수세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마이너스가 1,000억 가까이 됐었어요. 이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0억까지 팔았었는데요. 연기금도 팔고 뭐 다 팔았는데 외국인이 이때부터 매수에 들어오면서 주가지수 쭉 올려놨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주가를 떼어놨으니까 외국인 고맙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외국인하고도 싸워야 되는 상대예요. 모두가 다 주식시장에는 아군이 없어요. 다 적군이에요. 그나마 아군이 있다면 연기금이 좀 주가 밀릴 때마다 좀 사주는 게 연기금 역할인데 지금 연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3월 3월 초까지 매매 좀 정지시켜 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00억 팔았어요. 어제 산 거 대부분 다 오늘 또 매도시킨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2천억 가까이 초반에 2천억 가까이 매도하다가요. 그 외국인 투자자 매수 들어오니까 조금 매도 물량을 좀 줄이면서요. 1,100억으로 끝났어요. 이때까지는 2천억 매도했었는데 오늘 그 외국인 투자들이 이때부터 12시부터 한 3천억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지수 3,000포인트 이하에서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000포인트 이하에서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거든요. 거의 일주일 이상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00포인트 이하에서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고두고 전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이렇게 팔라고 했는지. 팔라고 하는 사람들, 물량 줄여고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연계금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지난번에 보니까 댓글 보니까 연기금이 왜 팔까요? 물어보는데
시황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다 아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답답하지요. 네. 오늘도 뉴스 몇 개 봤습니다. 뭐 좀 좋은 게 있나, 좀 뭐 남북 관련 뭐가 좀 있나 쭉 봤는데 남북 관련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조만간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나오겠지요. 오늘 보니까 뭐 줄리가 아니다. 네, 줄리는 없다. 줄리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줄리가 아니라 주얼리? Let me one more time 부르던 그 주얼리가 아니라 아마 주얼리를 네, 줄여서 줄리라고 불렀었나 봐요. 그래서 주얼리인가 봐요. 네, 주얼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는 보니까 경제 관련 기사가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경제 관련 기사는 뭐 썩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뭐 맨 랭킹 안에 드는 것도 보니까 전부 네, 그런 기사, 네, 그런 기사만 요즘에 계속 대선 관련 기사만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 30대 후반인 젊은 친구 하나가 완전히 조상 중에 나카무라 사생아가 있었는지 네, 그 외놈 DNA가 제대로 박힌 놈이 하나 있더군요. 옛날 같으면 저기 방파제 그 원숭이들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했는데 요즘 아주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하면 또 박수 치는 애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도 네, 숨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방파제 원숭이 애들 좀 대놓고 칭송하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놓고 또 박수 치는 것들도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 아직 예비군복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비군복을 몇째 제가 제대한 지 30년이 지났죠. 87년도에 제대했으니까 34년 됐나요? 저 예비군복 아직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맞진 않아요. 네. 그땐 날씬했고요. 그 이후로 제가 한 15kg도 쪘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지만 하여간 네, 자위대 몇 명은 제가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종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종목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또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시간이 빨라가지고요. 참, 최저임금제, 5년 전에 대선 후보들은 너도 나도 똑같이 시급 10,000원 만들겠다고 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시급 10,000원. 당장 만드느냐, 5년 후에 만드느냐. 예전에 대선 후보들은 저보다 시급 10,000원 외쳤었는데, 이번에는 시급 10,000원 얘기는 안 나오고, 시급을 없애겠다고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거를. 우리 학생들 알바 나가는 거, 네,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알바 나가는 거 편하게 그래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데 만에 안에 최저임금 없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어디 가서 3,000원 받고 일할지 5,000원 받고 일할지 걱정되죠. 또 보니까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 보니까 걔들은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타가지고요 알바를 하는데 자기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너 오토바이 실력을 베트남에서 배운 오토바이 실력을 제대로 하겠구나 했더니 적성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걔네도 똑같이 시급받고 있어요. 시급 갖고 장난치지 맙시다. 아무리 니들 돈 많다고 없는 사람들 그렇게 니들 종이 아니다 이놈들아. 같이 잘 살아야지.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플러스 어저께 아마 끝날 때 얘를 봤기 때문에 얘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21상도 마주쳤군요. 내일 이제 올랐으면 또 살아나가는 것이고, 근데 양선 세계이기 때문에 힘은 좋은 것 같아요. 양선 3개 나왔기 때문에 4개죠, 4개. 양선 3개까지도 힘든 건데 4개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번 주 5일 중에 이틀이 무사히 지났잖아요. 이번 주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그 3,000포인트 이하에서 팔지 맙시다. 왜 팔아요? 외국인들 신났잖아요. 물량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겁을 줍니까? 한국 경제 무너지나요? 한국 경제 무지 좋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 한국 경제 이야기를 전혀 안 다루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 무지하게 좋고요. 수출이요. 해방 이후로 그러면 기분 나빠갖고 어떤 놈들이. 그래서 건국 이래로 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국 이래로 네, 아마 수출을 가장 호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 제일 좋아요. OECD 35개국 중에서 상위 탑3 안에 지금 들어가는 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 좋아요. 현대차 연말장이 없어가지고 저도 미안해요. 그 연기금 이렇게 팔아 제끼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차 말하자면 연기금이 팔면 못 올라가요. 연기금이 사면 안 빠져요. 연기금 팔아가지고 못 올라갔잖아요. 제가 참 그 예측을 얘네들이 근데 3월 초까지 계속 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래서 저도 지금 시황 저도 자신있게 못하는 거를 좀 이해하십시오. 연말장사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10월 달에 구독자가 참 많이 늘었거든요. 여러분 구독량이 참 연말장사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많이 늘었는데 11월 달 돼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아마 10월 달에 구독 가입하신 분들 중에 많이 떠났어요. 아니 이놈이 그러지 마세요. 네. 앞으로 연기금이 좀 자숙하겠죠. 어느 지금 그 조직이나 보니까 꼴통들이 위에 다 있어요. 네, 꼴통들끼리는 서로 뭐 전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선수들끼리 다 같은 동문이고요. 대부분 동문이고 한 동네 살고 있고요. 애들끼리 또 친구고요. 눈빛으로 쟤들끼리는 주고받죠. 네, 꼴통들끼리. 선수들이 뭐 만나서 말해야 될까요? 만나서 말하면 그 괜히 녹음이나 잡히고 하니까요. 말 안 해도 선수들끼리는 다 통할 거예요. 알아서. 네, 또 나는 시황 들어왔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 내일 요거 좀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아까 LG U+도 그렇고요. 21선 가까이 다 왔죠. 종합주가지수 자세히 안 봤네요. 일봉 차트. 21선 돌파했죠? 그럼 21선 돌파를 못한 애들은 탄력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1선 네, 돌아서서 모양은 좋아 보인다. 지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거래량은 다시 줄어드는데 지수는 다시 조금 소폭 돌아선 것 같아요. 네, 지수는 소폭 돌아서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왔죠? 내일 모레 이번 주 말이 좀 고비가 될 것 같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네, 다음 주부터는 배당 투자가 서서히 시작될 겁니다. 배당 투자가 시작될 때는 어떤 기관에서 먼저 스타트 끊느냐 그것도 이제 서로 이제 눈치 보기 작전 들어가요. 네. 네가 먼저 해라 언제 스타트 할 거니 이제 많이 보는 거겠죠. 재밌을 거예요. 그 기관들 움직임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언제 스타트 끊을까? 누가 먼저 스타트 끊을까?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죠. 뭐 종합주가지수 괜찮고요. 61선만 돌파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요 파란 선은 소폭 돌아서고 있어요. 지수 21선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요게 빠져나가고 있네요. 요게 빠져나가면서 요게 들어가니까 지수 21선은 돌아서고 있고요. 거래량은 이때 거래량보다 오히려 조금 감소했어요. 이때 거래량이 6억 주죠. 5억 7천만 주고 6억 주죠. 이때도 6억 주죠. 근데 오늘 4억 주에다가 5억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양은 안 좋은데요. 이제 제대로 되려면 거래량이 증가해줘야 되겠죠. 거래량이.
MACD는 소폭 돌아섰는데 소다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핑크빛선 아래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 핑크빛선 네. 주식 차트 왔다가 다시 돌아갔네요. 현대차도 빨리 21선 위로 올라서야 되겠죠. 지금은요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빨리 건져내야 되죠. 21선 위에 올라가야 되고 21선이 돌아서야 되고 이런 거죠. 연말장사 나올 뻔했던 데가 이거 아니겠어요? 10월 초부터 돌아서고 조정받고 이때 쭉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출렁거릴 때 이게 쭉 펴졌었어야 돼요. 그래서 24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올라서지 못했던 거죠. 이게 누차 말하지만 올라갔으면 우리도 즐거운 연말장사를 맞이할 뻔했었는데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보시면 같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께 연말장사에. 네. SK하이닉스 제일 좋네요. 제일 좋아. 이 물량대거든요. 12만원부터 13만원, 12만 5천원 물량대인데 12만원, 12만 5천원 과감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오, 이때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이때 팔 만큼 다 팔았나요? 겁나서? 일단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 가격대 이상부터 13만원, 12만 5천원, 13만원에서 물량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급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출렁출렁 여기서 뭐 연초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연말 장세가 배당 장세가 다음 주부터 있고요. 연초 장세 플러스 SK하이닉스니까 IT 관련주까지 해서 일단은 한 차례 상승은 이어지겠죠. 연초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제 한숨 또 숨고르기 거치고 나서 2022년도 내년에는 또 반도체 관련주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요. 또 기대도 걸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 보니 나빠 보이진 않죠? 네. MACD가 3월 달부터 이때부터 MACD가 데드 클로스 걸리고 매도세는 쭉 보여줬는데요. 11월 초부터 이때부터 매수 실현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네요. 좋아 보입니다. 한동안 또 쭉 올라가겠죠? 3월부터 11월까지니까 8개월간, 7개월간, 8개월 빠졌죠?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양을 세봐서는 뭐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시간이 문제겠죠. 이 물량대에 진입했기 때문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물량 주고받으면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LG전자, LG 디스플레이도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볼까요? 네, 뭐 주봉 차트 얘도 5월부터 빠졌는데요. 11월부터 다시 얘도 MAC도 매수시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래량도 꾸준히 수반되고 있죠. 이번 주 긴 장대 양선 나왔는데 요 두 개는 나쁜 거죠. 나빴는데 이게 지금 받아치기 하고 있는 거죠. 내일 모레도 남아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며칠간만 더 올라가 주면 이게 네크라인 같은데 여기만 더 올라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LG 디스플레이 대한민국의 LG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세계 수출량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세계 강국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또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좋아 보입니다. 요 네크라인은 넘어섰죠? 여기까지인가요? 요게 일단 23,000원이 1차 고비는 되겠군요.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제가요 선은 그어놨는데요. 여기까지 온 거 봐서는 이게 네크라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게 물량대라고 봐야 되겠죠? 요 물량대. 최소한 뭐 23,000원 바로 코앞인데 직전 고점까지는 오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오면 거래량은 좀 증가하고 있죠? 이때 거래량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죠? 뭐 괜찮아 보이네요. 얘는 역시 곡선이 돌아섰을 것 같은데요. 돌아섰죠? 거래량 증가하고 주가 좋아지고 있고
PNF 쭉 올라와주고 있고, 23,000원만 넘어서 준다면 분위기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거래량 증가해주고 지수 21선 좋아지고 있고, 아까 주봉 차트 봤지만 11월 초부터 MACD가 강하게 뚜렷하게 매수 신호 나와주고 있고 출렁출렁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2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군요. 요 이탈할 때 모양이 좀 아팠는데 이렇게 올라가 주니까 좋아 보입니다. 실적은 좋을 거예요. 뭐 수출 잘 되고 있고요.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최고 좋은 기업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요. 가치주라고 보면 되겠죠. 배당도 아마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LG전자 21선 간신히 올라섰나요? 이거 가지고는 택이 없죠. 여기서 뭐 더 밀집해가지고 더 빠지지 않겠으나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라고 참 딱히 뭐 하겠으나 최소한 14만 원은 와야 되겠죠. 14만 원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14만 원이고요. 이건 깨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추석 전후에서 쭉 밀렸었죠. 깨지지 말았었는데 여기까지는 최소 올라와야 되겠죠. 올라오고 나서 이 정도 15만 원 가면 물량은 좀 받겠죠. 이렇게 싶어집니다. 15만 원 또면 뭐 크게 손실난 사람 없잖아요. 대충 고점은 17만 원이고요. 15만 원 10% 안짝이죠.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배당 투자 올해 말까지 올 말 1월 초 1월 4일까지 해서는 이 언저리까지 오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연말에 주식 파는 거 아니에요. 여름 장세를 앞두고 파는 건 뭐라 안 하겠어요. 이때. 근데 연말, 지금 연말이 12월 달이잖아요. 12월 1월을 앞두고 이런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함부로 팔지 마세요. 사란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3월달 시황하면서부터 매수 시점입니다 라고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연말 장사 왔다고 뭐 증권주 외치긴 했는데 못 올라가서 물론 서운하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연말 앞두고 주식을 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KB금융 한번 볼까요? 참 잘 나가네요. 뭐 워낙 돈놀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대출 못해서 다들 안 달란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대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대출하고 싶은데 제한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야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앉아서 그냥 물건 잘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돈놀이 잘하고 있는 거죠. 배당차 줄 겁니다. 여기 얘도 뭐 연말이라고 하면 연말 장세하고 연말하고 구분 짓게요. 올해 12월 말 그리고 1월 초까지 1월 4일까지 아마 6만 원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가겠죠. 얘는 신고점은 아니에요. 한때 얘가 8, 9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거 안 그려지네요. 더 이상 안 가요. 2008년도 이전에요. 한 9만 원 언저리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KBS 스타뱅크에 있을 때 9만 원, 10만 원, 2007년도 말에 9만 원, 7만 2300포인트 갈 때 그때 9만 원 얼마 갔을 때 제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실제 반토막 났죠? 9만 원 뭐 그때 했다가 2만 5천 원까지 빠졌죠? 2007년도에 아마 8, 9만 원, 9만 원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기네 회사 빠진다고 그러니까요. 저 미워하더라고요. 너 주가 빼지 마 그러더라고요. 나는 단지 예측만 했을 뿐인데. 기아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차트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할 뿐이에요. 기분 나쁜 건 그대들 몫이고요. 저야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립 서비스 하진 않죠. 있는 그대로. 빠지면 빠진다. 이야기하는 거죠. 기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때 9만 원까지 가까이 갔었으니까 한 번 더 가겠죠. 얘도 1월 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초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1월 4일 날 매도한다 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 정도.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라든가 금융투자가 계속 연일 매도하는 거 봐서는요, 지금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쁘다고 워낙 지금 더 뻥을 쳐버리니까요, 환매가 이루어지나 봐요. 환매가. 그러니까 지금 환매 자금 마련하려고 지금 증권사라든가 금융투자가 연일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마련 위해서. 그래서 연초에도 돈이 들어와야, 12월 달에 돈이 들어와야 연초 장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은 장사라면 돈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도 아쉬움입니다.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좀 빵긋빵긋 해야 되고, 뭔가 남북 관련 재료가 한번 빵 터져야 되고,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해가지고 한번 빵 터주면 돈이 쫙 또 들어오겠죠. 연말 12월 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어떤 좋은 재료, 대형 호재 한번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예기치 않을 때 생기니까요. 한국 경제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데 가만히 말을 못 하잖아요. 수치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까고 싶은데 까질 못하는 거죠. 실제 좋아요. 또 경제 대통령 자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제를 가지고 누가 떠드는 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경제를 많이 하는 분이 있다 보니 후보자 중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진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빠질 만큼 빠졌나 봐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참 외국인이 사서 그래요. 그러니까 팔지 마세요. 네, 팔지 마시고요. 주가의 3.2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얘도 이제 거의 왔어요. 물량대 8만원? 네, 8만원? 네, 8만원대 언저리 요거 78,000원, 8만원. 대략 8만원 언저리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8만원 언저리. 여러분들은 8만원 오면 파실까요? 이때 사신 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있다면요, 일단 잠정적으로 1월 4일 날 보자고요. 좋은 재료가 터지면 더 올라갈 거고요. 재료가 안 나오더라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안 오겠나 싶어요. 이 정도. 지금 77,000원이니까 만원 정도 더 10%? 그럼 뭐 거의 고점이잖아요. 행복하죠? 이런 얘기 하면 1월 4일 날까지는 혹시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 장세까지, 아까 말했죠. 연초 장세 때 되려면 12월 달에 펀드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한국 경제 좋단 말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 왜곡되고 있죠. 나쁘단 말은 못 하잖아요. 나쁘단 말을 누가 안 하는 건 그만큼 좋다는 얘기니까요. 아마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잠정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0위 안에 있는 종목 업종 대표주들, 제가 시황 매일 거론하는 종목들은 일단 잠정적으로 1월 4일 날 판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IT 관련주들은 1월 중순쯤 일단 단기 매도 시점 잡아보자고요. 저 연기금만 장난 안 치면. HMM 시간이 빨라가지고요. 저기 학생들이 벌써 지금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어제 저녁 9시에 시험 하나 봤고요. 오늘 저녁도 9시에 또 시험이 또 온라인으로 또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저는 이제 방학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빵긋빵긋해지면 제가 그 11시경이나 12시경에 제가 시황 한번 하고요. 또 지금처럼 시장 끝나고 6시경 전에서 또 시황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내년 연초 1월 한 중순까지는 한번 한 달 정도 잡고 한번 해보고 싶으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HMM인데요. 좋아지나요? 여기까지 14, 얘는 얼마는 HMM은 이 정도겠죠? 이건 힘들 것 같고요. 이 정도, 네, 35,000원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네. 여기까지 35,000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오늘 좀 올라갔네요. 지금 뭐 변이가 뭐 좀 만만하다?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죠? 오늘 저 보니까. 오늘이 화요일인데도 보니까 4,900명입니까? 그럼 내일은 뭐 한 6,000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여전히 2,000명이군요. 진짜 저 서울은 폭발을 시켜버리던가 해야지. 40%가 넘었어요, 서울이. 전 국민의 20%밖에 안 살고 있는데 서울이 40%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저 서울 저 완장 차고 있는 놈 뭐 하나 모르겠어요. 방역이나 하지. 뭐 백신 대사 뭐 만들자 햇소리나 하더니 지금은 코 박고 있는 건지 K 방역 무너뜨렸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 시민들 건강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는 거를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누차 말하지만 저거 뒤에 앉아가지고 주파나 튕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빼꾸도 신고 생태탕이나 먹으면서 땅 보러 다니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거기까지. 네, 현대건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살아나나요? 44,000원에서 5만원까지 15% 올라가 버렸죠? 단숨에 그냥 회복시켜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좋아요. 지금 지수는 거의 이때쯤이니까 거의 이제 한 번만 올라주면 올라갈 것 같고 거래량이 증가해주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해주고 있고요. 지수가 멈췄고요. 현대건설 좋아 보이네요. 역시곡선 두껍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이게 상승 시점이고요. 이거는 관망 시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등시 매도 시점이고요. 이건 이제 보류 시점, 보류.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요거 돌아서면 이제 또 매수 시점이 그죠. 매수, 관망, 매도, 지금 보류. 조만간에 이제 상승, 지수만 올라가면 되는 시점입니다. 역시 곡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세요. 지금 어차피 올해 안에는 여러분께 제가 뭐 매수 매도를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그 올라가 있는 그 학생들 공부하는 뭐 창업이라든가 경영통계학 오늘 시험 다 끝나기 때문에 내일은 저 뒤로 쫙 밀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분석부터 캔들 차트, 패턴 분석, 지표 분석, 특히 경영 분석에서요, 뭐 이상현상이라든가, 그리고 손절매도 여러분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 주식은 남한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그 사람한테 원망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현대건설이 이렇게 다 좋아질 걸 예상 못 했는데, 이렇게 좋아져 버리고 있네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샀다고 봐야 되겠죠? 괜찮죠? 얘도 지금 7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질 뻔하다가 돌아서는 거 있죠? 이게 진짜 강력한 거예요. 빠질 뻔하다가 돌아서는 거. 이때부터는 그냥 못 먹어도 고 외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쭉 올라갔죠? 매도 신호 나와가지고
아마 이달 말 네, 연초되면 다시 매수 시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져요. 좋아 보이네요. 네,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연초까지 좀 올라가 주려고 그러나요? 얘도 한 56,000원까지만 가주면 손해본 사람은 없겠죠?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수익률, 수익률? 큰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손해를 좀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LG화학도 한번 또 봐줘야죠. LG화학은 역할 다 했다고 다시 땅 파고 들어가고 있군요. 방공호 속으로 지하 땅굴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배당 투자 들어가면 잘 주겠죠? LG화학도. 뭐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단기 급등했던 종목이라 20만원짜리가 100만원까지 갔잖아요. 거의 4,500% 오르고 소폭 조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떴어요. 작년 봄, 여름에 얼마나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재료를 많이 썼습니까? 뭐 전기, 충전기 단기 급등해 버린 것이죠. 거기에 따른 좀 조정, 시간 횡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올랐긴 올랐으나 이거 어쨌거나 이거 저항 때는 좀 돌파한 것 같죠? 그렇죠? 아주 급락해 급등해 버리고 있죠? 이 대형주가 아주 V자 보이면서 쭉 올라가 버리고 있네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아서 좀 슬프긴 하지만 좋아 보입니다. 차트라든가 이런 건 좋아 보이네요. 네,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MACDS만 좀 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아마 1월 달쯤 다다음 주 배당 투자쯤 되면 좀 골든 크로스 걸리지 않을까요? 싶어집니다. 이런 건 나쁜 거죠. 돌았을 뻔하다가 빠지는 거 이게 진짜 나쁜 거죠. 이때도 한번 있었지만 이때는 사실 팔았었어야 되나 차트상 봤을 때 높아졌는데 낮아진 것도 에너지 분산이고요. 비슷한데 낮아진 건 에너지 분산이고요. 이제 골든 크로스 걸려준다면 다시 한번 재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스듬한 삼봉형 이렇게 보여지죠. 거래량 감소하고 다시 좀 회복되는 국면으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올라섰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어제 댓글 보니까 캔들 차트 공부했는데 실전 보면서 캔들 차트 설명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어떤 분이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요거 이제 반전형, 중요한 반전형이죠. 이게 몸통 길고 위에 꼬리 단 거 이것도 중요한 반전형 패턴들입니다. 이런 것도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중요한 패턴들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장악형일 가능성이 높죠. 카카오 이론을 아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론을 쭉 하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좀 무거워지죠? 네,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14만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물량이 계속 압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좀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물량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다면 이 정도인데 14만원인데 그래 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항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죠. 웬만큼 다 봤고요. 이제 SK텔레콤 봐야 될까요? (01) 7670입니까? 01 7670
네, SK텔레콤. 아직까지는 뭐 이 안에 껌딱지 안에 계속 붙어 있죠? 방향성이 나타나겠죠? 위로 갈래, 밑으로 갈래. 아직까지는 이 안에 몸통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뭐 12월 말까지는 이 안에 몸통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IT 관련주기 때문에 내년 연초까지 봐도, 1월 한 중순까지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전을 제가 쳤군요. 한전도 좀 돌아서네요. 한전을 칠 마음은 없었는데 KT를 친다는 게 잘못 쳤어요. 좀 물량 받았나요? 이게 참 무거운 물량대 2달째 지금 이 가격 31,000원에서 묶여 있다라고 보여지군요. 그냥 1월 중순까지 보세요. 1월 중순. 네. IT 관련주기 때문에 1월 중순까지 봐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LGU 플러스. 네, 얘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 21선. 뭐 대부분 비슷하죠. 21선. 내일 상향 돌파할까 말까 그런 고민인 것 같죠. 뭐 MAC들은 좀 돌아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나가 나타나진 않고 있고. 주봉인가요? 아마 1월 초에 골든크로스 걸리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네. 아마 연초에 1월 초순경, 1월 중순까지는 제가 보기에 IT 관련주들이 한번 반짝할 거예요. 그때는 좀 물량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예요. 현대엘리베이터. 오늘은 1.2% 올랐습니까? 500원? 42,100원? 아, 참. 제가 이때 46,000원대입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말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제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무렵부터 4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38,900원까지 갔다가 조금 돌아서고 있죠. 지금 뭐 엘리베이터 자체적으로 좀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한순간에 폭발하겠죠. 남북 정상이라든가 뭔가 남북 관련 뭐 재료가 터진다면 순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고점 언저리까지는 뭐 폭발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로또 복권 같은 마음으로 이 종목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해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물러나기 전까지, 퇴임하기 전까지 한 건은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그 전까지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라서 그래요. 계속 믿어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관심 가지고 계속 보시기 바라고요. 주봉 차트 올라가려다가 망설이고 있죠. 이러다가 올라가면 이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올라갈라 말라 이러는 거 아니고 올라갈라 말라. 예? 올라갈라마 하는 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얘는요 5BV 차트를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많이 했기 때문에 5BV 차트가 있으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BV가 오름 추세입니까? 주가는 고점이 쭉 낮아지고 있죠. 5BV는 어떤가요 지금? 저점은 비슷하죠? 고점도 비슷한가요? 횡보하고 있죠? 에너지가 주가는 하락했는데 5BV는 횡보하고 있어요. 그건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네. 언젠가 한 번은 얘가 아마 내년도쯤에는 현대미포조선이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네. 이런 거죠. 주가는 하락했는데 횡보해서 하락했는데 소폭 하락했는데 OBV는 횡보하고 있는 거죠. 주가는 소폭 하락했는데 그렇죠? 주가는 하락했는데 OBV는 그래도 좀 횡보한 거죠. 그렇죠? 이런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죠. 주가는 하락했는데 OBV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니? 라는 그런 신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MACD도 지금 바닥을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올라가려면 남은 거겠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내년도를 겨냥해서 에너지 축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조선소가요, 내년에는 아마 실적이 제대로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수준은 많이 받아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눈에 띄게 수익성 있게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미퍼조선. 제가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여러분께 권하지 않고 싶어요. 그럼 타짜들이 손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55분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차트 볼까요? 독일이 1.84, 영국이 1%,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좋은 밤 되십시오.